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에 대해 갖가지 루머가 떠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이 씨의 생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 마지막 외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심장 질환을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55살 이모 씨가 머물던 모텔의 CCTV 영상입니다. 오전 9시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이 씨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방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1시간 45분쯤 지나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 밤까지 이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심장이 정상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령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도 특이할 만한 외상이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조직, 약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CCTV 영상 속 이모 씨는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에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외출 땐 편의점에 들러 인스턴트 죽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질병이 없었다는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마지막으로 외출한 이모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인스턴트 죽을 사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전날인 지난 7일 CCTV 영상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잡고 멈춰서는가 하면 편의점에서는 불편한 모습으로 움츠려 앉아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될 정도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아색이 걷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모텔 계단에 주저앉아 있다가 바닥을 짚고 겨우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에 55만 원을 주고 이 모텔에서 묵어왔습니다. 방에서 약봉지도 발견됐지만 유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병원 확진이나 진료나 치료 없었고요. 그 정도 나이의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약봉지는 다 달고 삽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사인을 심장질환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이 씨의 생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데스노트, 연쇄 간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악용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원내 지도부가 모인 연석회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놓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믿기 힘든 연쇄 사망 사건에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영화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당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과도 맞닿아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가 S사로부터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란 주장입니다. 당내 이재명 검증특위는 고인과 이 변호사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최 대표가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고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예. 고인을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규정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허위 제보란 진술이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동맥 파열이란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 선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안타까운 고인의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방송될 수 있을지 여부가 빠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내일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대화한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해서 그 파일을 입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서 방송하면 당연히 이거는 선거 개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방송 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는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 씨를 어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녹취를 그대로 틀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묘사를 할 것 같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여론이 악화될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의 형수와 통화한 녹취록을 다시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여권에선 후보 배우자 검증의 일환이라며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체를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을 내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